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농구 만담 코너 농알못 넥스트 23입니다. 지난 5월 18일 NBA 2022년 드래프트 픽 순위가 확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드래프트 빅보드 목 드래프트를 한번 해보고자 이제 각 선수들 장단점, 비하인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두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스페이스바님, 패트릭 마우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농구 갤러리에서 FM 코리아 농구 갤러리랑 NBA 매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트릭 마움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픽 없는 보스턴 팬 스페이스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스페이스바님, 제가 이제 아저씨들의 만담 코너라 해가지고 약간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았는데, 아, 그래도 저는 아저씨지만 이 두 분은 스페트리마우스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도 아, 스페이스바님은 네네 말씀하시죠. 아저씨죠? 네, 그 나이대가 아, 아저씨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네, 아저씨들의 만담 코너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오늘 드래프트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있는 두 분 응원하는 팀이 다 네네. 픽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웃기긴 하네요. 그래도 픽이 없기에 더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 더 사심 없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두 분, 네, 그 스탠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법스님은 제가 평소에 이제 매니아라든지 이제 팬코에 쓰시는 글들을 이제 유심히 봤는데,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구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침 이렇게, 아, 네. 네, 불러주셔서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네. 주변에서 NBA 이야기를 할 곳이 마땅치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데서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픽 순위, 어떤 팀이 어떤 순위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1픽부터 이제 각자 생각하는 1픽, 이 누구인지 어떤 선수가 어울릴 것 같은지 장단점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제 마음껏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1픽 올랜도 매직인데요. 어,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사실 올랜도가 좀 오랫동안 고통을 많이 받아온 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름 괜찮은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뭐 부상이랑 이런 좀 불운들이 겹치면서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1픽이 걸려서 약간 활용 정점이 돼줄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즌 초반부터 그 NCAA를 사실 많이 보진 않았는데 올해 열심히 보게 하면서부터 계속 가장 확고한 1픽으로 생각한 선수가 챗 홈그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사실 거기에 뭐 빅맨이 이미 웬델 카터 주니어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둘이 공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평가보다 조금 더 홈그랜을 좀 더 좋게 봐요. 약간 잘하면은 고베어 업그레이드 스킬을 갖춘 고베어가 되지 않을까. 스킬과 레인지를 갖춘 고베어. 또 약간 공격 능력도 개인 공격력도 조금은 있는 그런 선수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홈그랜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무스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새 톰그랜을 1픽으로 놨습니다. 일단 네, 림 프로텍팅이 진짜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냥 솔직히 히평 같은 것도 되게 유려하게 선수들을 잘 따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리그에 오면 그 고베어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우려하는 점은 너무 종이장인 거죠. 그쵸. 190, 몸무게가 190, 200파운드는 안 되죠? 195파운드, 네, 네. 195파운드면, 저보다 마른 것 같은데요? 네, 저보다 더 어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쉐이든 샤프 선수보다 더 무게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 조니 아이비가 데이비스를, 95파운드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이비랑 조, 몸무게가 비슷하다는 건데. 네. 조니 데이비스 선수랑 몸무게가 똑같다고 나와 있네요. 아, 그렇게 돼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의 우려만 좀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솔직히 가진 툴은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3점 슛도 이번 시즌에 거의 39%, 105개 그렇죠. 쏴가지고 41개 넣고 뭐 그러기도 했고 그런데 이 3점 슛들이 대부분 트랜지션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캐치앤샷 메커니즘도 나쁘지는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외곽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카주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올랜도가 홈그랜을 좀 믿고 뽑아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번에 뽑히자마자 뭐 NBA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하면 다 그 드래프트 직후에 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부터 너무 약간 마인드셋도 마음에 들고 좀 기대가 됩니다. 홈그랜 선수. 그러면 스페이스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다른 팀이었으면 조금 더 고민이 있었을 텐데 올랜도가 된 이상은 1픽은 홈그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뭐, 웬 웬카주하고 공존을 걱정하는 의견도 좀 있던데 사실 웬카주가 이번 시즌부터는 거의 4번으로 더 주로 뛰었잖아요. 웬카주의 순수 높이, 림 프로텍션이 약점인 대신 이제 반바하고 조합을 갖추면서 오히려 그 조합이 올랜도를 상당히 괜찮게 돌아갔고 또 웬카주하고 프란츠 바그너 사이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바 자리만 홈그랜으로 바꾸는 식으로 가면 상당히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그랜 선수 자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일단 최고의 툴은 말랐지만 어쨌든 수비라고 생각해요. 수비 때문에 크게 망할 일은 없을 선수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포스트업 버티기 이런 건 못하죠. 근데 워낙 뭐랄까요 수직으로 컨테스트 능력이 상당히 탁월해요. 블락을 찍는 게 체이스다운으로 찍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앞에서 컨테스트로 상대 골밑 자체를 어렵게 그렇게 틀어 막아버리는 굉장한 림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다른 선수들보다 굉장히 반응 속도나 이런 힙턴 같은 게 좋아가지고 골밑 리커버리 같은 속도 굉장히 좋고요. 세컨 점프 같은 것도 준수하고 그래서 이 수비 능력 하나만으로 홈그랜이 올랜도에 가면 반바보다 몇 배 이상은 엄청난 영향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스위치 버티기 이런 거는 웬카주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스매치가 나면 이제 공략당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 타당한 의견인데 또 사실은 가드한테 포스트에서 미스매치 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홈그랜이 말랐다 해도 그 상황에서 순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드만큼의 구멍은 안 날 거고 이슈가 있다면 이 대학 레벨에서는 스위치 수비에 큰 이슈가 없었는데 만약 NBA에 왔을 때 과연 홈그랜의 발 속도가 NBA 가드들을 따라갈 정도인가 그 점에 있어서는 살짝의 이제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다만 어쨌든 간에 올랜도의 핏으로 보면 홈그랜이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의 공격이 조금 물론 득점 볼륨 좀 작긴 하지만 약간 저평가받고 있다 생각하는 게 사실 보면 이제 2점슛 성공률, 3점슛 성공률 39%도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2점 성공률이 73%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물론 덩크도 잘하지만 보면은 상대 이제 포스트업 상황에서 양손 훅슛이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꽤 부드럽게 잘 쏘고 이제 탑에서 3점을 이제 코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탑에서도 쏠 수 있고 그러니까 픽앤팝 가동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클로즈아웃으로 드라이브까지도 이제 되는 툴이기 때문에 사실 볼륨이 낮긴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나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패스 마인드가 아예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나름 하이로 패스 좀 빼고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선수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BPM 이제 NCA에서는 이제 BPM까지는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15.0인데 작년 에반 모블리가 13.7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치상으로는 뭐 동급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세간의 우려보다는 공수에서 모두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올랜도가 지금 사실 빅맨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카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 밤바도 있고 사실 이제 아이작도 이제 돌아올 텐데 여기 홈그랜까지 사실 뭐 자바리 스미스가 오더라도 빅맨이니까 결국 4명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결국 모 밤바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스페이스바님?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죠. 홈그랜이 온다면 어쨌든 상위 호환격이 되는 선수라 말하자면 블락 하나밖에 못하는
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아이작은 돌아와서 폼을 봐야겠다면 어쨌든 웬카주하고 호흡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가드 쪽 교통 정리가 또 나름 골치지 않을까. 근데 홈그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같은 거는 공격이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있긴 해요. 왜냐면 공격에서 최고의 툴은 결국 하이로 패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가 어쨌든 상체가 서 있으면 이제 굉장한 높이로 그 상대 수비수를 내려다 보면서 거기서 패스각을 보고 그렇게 높이를 이용해서 패스를 넣어주고 서서 그렇게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반대로 이제 그 상체를 낮춰야 할 때 말하자면 이제 3점 라인 안으로 드립을 쳐서 들어갈 때 그런 상황에서의 핸들링이나 플레이 말하자면 가속 같은 게 사실 비교 대상이 되는 모블리 같은 선수들보다는 좀 딸리죠. 그래서 과연 공격에서 사실 홈그랜을 1픽으로 뽑는다면 수비만 보는 건 아니고 공격에 어쨌든 기대치도 가지고 뽑는 것일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높은 득점을 올려주고 높은 포제션을 먹어주고 이럴 만한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의문부호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림 근처 마무리 자체는 이제 워낙 잘하는 선수지만 또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 자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3점도 마음수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트랜지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트레일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하이로 패스처럼 가만히 서서 그 패스를 뿌리거나 아니면 슛을 쏘거나 그렇게 이지선다로 가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홈그랜의 리듬이 조금 딥이 있고 살짝의 슈퍼의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지선다로 가기보다는 이제 패스를 받아서 그냥 바로 올라갈 때 열려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3점이 나오고 이런 하프코트 플레이 상황에서 나오기에는 살짝의 이슈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격에서 살짝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엄청난 볼륨을 해줄 만한 그런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랜도 입장에서는 1픽으로 적어도 수비에서 기여하고 또 트랜지션 상황에서 기여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선수들과의 합도 잘 맞는 그런 홈그랜이 제일 낫지 않을까. 다만 역시 올랜도의 확실한 1옵션이 그럼 누가 되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죠. 왜냐하면 바그너도 잘해줬지만 살림꾼이 더 잘 어울리는 선수고 제일런 석스도 대놓고 이제 메인 핸들러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보조 리딩도 해주고 수비도 좀 해주는 그런 볼 연계 살림꾼이 더 잘 어울리는 선수고 이래서 홈그랜까지 하면 사실 팀플레이 좋은 이제 살림꾼들만 모은 느낌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1옵션이 누가 될 거냐 코렌슨이 갑자기 올스타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도 1픽으로는 홈그랜이 제일 낫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1번 픽 같은 경우는 3명 의견이 이제 공통되게 이제 홈그랜으로 나왔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견은 거의 없고,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옵션 문제, 볼륨을 먹어주는 선수가 그런 올랜도 상황을 생각하면은, 뭐, 혹시 뭐, 벤케로 같은 선수를 쳐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홈그랜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 픽. 2번 픽이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로 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되게 어 이제 구성을 이제 굉장히 잘해야 하는 팀인데 그럼 일단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 명씩 말해볼까요? 바로 이제 누가 뽑았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사실 뭐 당연해 보이는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로 하겠습니다. 마리 스미스 주니어가 아무래도 툴이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업사이드를 많이 보고 하는 픽들을 오클라호마가 좋아해 왔기 때문에 좀 자바리 스미스 픽 주니어를 뽑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좀 다른 선택으로 가서 저는 파울로 반케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음, 키로. 알겠습니다. 반키로. 개인적으로 그런 방케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방케로를 안 뽑을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훨씬 방케로가 더 좋아 보이는 선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업사이드 픽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사실 좀 더 자바리 스미스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오클라호마를 좀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팀이 사실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리그 정상급 체위를 보여주는 이제 네, 길저스 알렉산더가 있는데 기껏 다 뚫어놓고 빼줘도 이 메이드를 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와이드 오픈 찬스, 그 3점 슛의 와이드 오픈 비율이 리그 1위거든요 오클라호마가. 근데 3점 성공률이 네, 진짜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니까 오픈이 잘 만들어서 오픈인 게 아니라 그냥 다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잘 못 넣으니까 그냥 세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응징해줄 선수가 무스칼라 하나밖에 없는데 네, 무스칼라는 또 가끔 확실히 잘해주니까 또 이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결국 없어가지고 이게 뭐 아직 그냥 옥석 가리기 하고 좀 아직 탱킹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슬슬 진짜 1P급 재능, 1, 2P급 재능을 모으려면은 이제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는 조금 이런 퍼리미터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클라우마도 사실 또 사실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가 좋은 드라이버는 아닌데 포텐셜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직 핸들링이 약간 농구 초보인가 싶을 때도 초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금 미숙해 보일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 나름의 업사이드가 좀 있어 보여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개인적으로는 자스주가 좀 더 마음에 드는 편이고 약간 느낌이 뭐랄까 라샤드 루이스 컴패리즌이 좀 많이 좀 아, 종종 보이고 수비가 좀 좋아진 라샤드 루이스.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키 큰 해리슨 반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럴싸한 그거였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 드리블 2번까지만 가능한 듀란트?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드리블을 이 친구가 옆으로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좋은 슛 가지고 클로즈업 공격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을 다 업사이드 여백을 하고 쳐주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고 사실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비수로서도 조금 뭐 능력이 괜찮고 공격 쪽에서는 슈팅 쪽은 뭐 거의 완성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약간 스가랑 짝지었을 때 이 친구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벤케로도 좋은 선수지만 스가랑 조금 겹치는 게 있지 않나. 약간 그 답답한 농구가 계속 한 번 더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스피스마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오클의 전통적인 기조로 보면 당연히 자바리가 맞죠. 이 운동력 좋고 또 살짝 원석의 면도 있고 사이즈 워낙 좋고 이런 선수들의 오클이 예전에 환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통 그러면 슛이 안 달려 있는데 자바리는 이례적으로 바로 40 그밖에 없어요. 잘 네. 잘 되면 바로 3점을 4할 정도로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슈터이기 때문에 네, 베이즐리 자리에 넣으면 사실 베이즐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작년에 이제 오클이 살짝 틀어 가지고 이제 BD를 뽑고 또 트레맨을 뽑고 그러면서 또 2라운드에서는 제레미야 로빈슨 어를 뽑고 이렇게 피지컬은 좀 딸려도 BQ로 승부하는 유형들을 좀 뽑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케로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자바리 얘기가 주인 것 같으니까 자바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해리슨 반즈 얘기를 아마 제가 했을 텐데 좀 위로 늘린 해리슨 반즈. 왜 그러냐면 3점은 확실히 낫죠, 반즈보다. 초창기 반즈보다. 근데 그거 외에 확실히 하는 롤이 뭐냐 하면 거기서 의문부호가 있는 거죠. 자바리도 자기가 만들어서 쏘는 능력은 좀 떨어지잖아요. 다 순수 그 높이 발로 그렇게 상대 수비수 머리 위로 3점을 넣는 능력은 대단한데 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고등학생 시절 영상을 보면 지금 같은 플레이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하이 포스트에서 공을 잡고 거기서 이제 주춤주춤 하다가 페이스업으로 미들 슛, 터프 슛을 넣는 그런 식인데
대학에 오면서 그 슛거리를 이제 3점으로 늘리면서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이 정립된 거라 보는데 결국 근데 선수 기본 리듬 자체가 그래서 어떤 돌파에 특화되거나 온볼 드리블을 뭐 잘하거나 이런 거는 리듬 자체도 그렇게 안 잡혀 있고 그럴 만한 툴도 지금은 없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음, 당연히 그래서 패스도 잘 안 나올 거고요. 드리블 한두 번 이상 시키면 안 되고 공 주고 자 네가 뭐 해봐라 해도 이제 수비 달고 터프슛, 미드레인지 터프슛 이런 거 이상은 이제 힘들고 그래서 당장에 이제 볼륨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선수냐 하면 의문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여백으로 본다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당장 3점만으로도 어쨌든 슛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또 재밌는 거는 이 선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스위치 수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골밑 수비 자체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바리가. 대신에 이제 수비 자체가 좀 더 온볼로 압박을 즐기는 그렇게 발 가로 속도가 상당히 유려해서 스위치 그 앞선 수비 오히려 퍼리미터 쪽에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싶고 또 가끔 보면 너무 컨테스트도 예 잘하고 열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파워를 막 너무 막 그쵸. 맞아요. 수비를 이제 네 열정이 막 한 번 뭐 수비수 한 번 성공하면은 막 좋아 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선수가 수비를 발로 하기보다는 좀 손으로 하는 스타일이죠. 압박을 즐기면서 막 무게중심 앞에 가 있고 그러면서 손으로 막 상대 공 긁어내려고 하고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손으로 예. 네. 바로 JJJ 되는 거죠. 네. 파울 트러블 바로 걸려버리면 문제 있을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럼. 네, 파울 트러블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NBA 레벨에서는 그런 우려가 그래서 좀 있는 선수입니다. 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질을.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이렇게 독특한 선수가 잘 없는데 이렇게 상위권에는 이 친구 보면은 3점 슛이 42%잖아요 대학에서. 네. 2점 슛도 43%예요. 그러니까 나는 림에서 피니쉬가 무슨 52.1%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홈그린이 80%거든요. 진짜 사실 그 사이즈에 52.1%면 말도 안 되는 거기는 한데 그 좀 고민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친구가 혹시 만약에 핸들링을 진짜 조금 그러니까 좀 페이스업 상황에서 상대 앞에 두고 풀업 좀 쏘고 앞으로 좀 밀고 들어가고 어깨 좀 넣고 이제 투 스텝해서 들어가고 이런 거 좀 하게 할 줄 알게 되면은 진짜 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제 실제 경기 보면은 이제 막 대부분 다 이제 턴어라운드 페이드어웨이 예 미들에서는 잽스텝 좀 몇 번 밟다가 한 번 치고 돌아서 슛하고 근데 또 들어가고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사실 슛이라는 재능이 굉장히 슛과 키라는 굉장히 농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킬적으로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는 선수가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언제 봤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선수예요. 그럼 반케로 얘기가 이제 나와 가지고 사실 이 선수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두 분 다 영어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벤케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바로 벤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벤케로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벤케로? 저는 한 4종류로 부르거든요. 반, 벤, 채, 캐 해 가지고 네. 4가지 조합으로 부르는데 기분 내킬 때마다 아무렇게나. 그러면 이제 벤케로로 부르기로 하죠. 벤케로. 그럼 벤케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벤케로가 다들 벤케로 몇 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스페이스바님이 2픽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움스님은 벤케로 몇 픽? 전 3픽으로 3픽? 뽑았습니다. 휴스턴. 네. 휴스턴. 휴스턴이죠. 그런데 휴스턴의 그 벤케로 자체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몸이 일단 드래프트에서 가장 NBA에 준비된 선수 같아요. 그리고 그 NBA 피지컬 자체를 레디란 말이 딱 어울리죠. 네, 본인의 피지컬을 그리고 잘 영리하게 활용할 줄도 알고 그런데 그러면서 원풋 점프도 되게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뭐 뛰는 영상들을 보면 그런 거는 진짜 되게 그러니까 저 사이즈에서 흔치는 않은데 그런 것도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그런데 사이즈에 비해서 볼 핸들링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샷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면서 이 선수의
정말 제일 저평가받는 부분은 패싱이 정말 좋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쇼, 생각엔 그, 네, 네. 네, 문제 있죠. 네, 그런 듀크에서는 상황상 숏롤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자, NBA에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된 볼핸들러랑 같이 뛰면 숏롤 상황에서 되게 파괴적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 아무래도 만약에 3번 픽으로 휴스턴에 가면 그린이랑 벤케로랑 같이 뛰게 될 텐데,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디러셀이랑 랜들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해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크게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저평가된 그 메이킹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플레이 메이킹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탑급 선수들 네, 중 한 로터리 픽에 들어갈 만한 선수 중에서 사실 제일 뛰어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탑 10급 선수 대충 뭐 조니데이 여기에다가 쉐이든 샤프, 키건 머레이, 뭐 아이비, 그리핀, 네, 뭐 맨서린, 이제 조니 데이비스, 뭐 듀렌 이런 선수들까지 하면 이제 대충 한 10명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선수를 다 포함했을 때에도 이제 경기당 어시스트랑 어시스트 퍼센테이지에서 제일 높아요. 기본 일단 빅맨인데. 그렇죠. 네, 3.2 어시스트가 사실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닌데 워낙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19.2% 어시스트 퍼센테이지는 그냥 딱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꽤 괜찮은 수치거든요. 20%면 슈팅 가드 약간 공격 전담하는 슈팅 가드들이 한 20%, 25% 나오면은 뭐 적당히 잘 했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빅맨이 이제 19.2% 게다가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볼 키핑이랑 이제 슛이 되는 샷 테이킹이 되는 선수가 패스가 있다. 그러면 사실 좀 전략인 전술적인 강점이 많죠. 이제 좀 3점 슈터들도 좀 있고 적당히 어, 이제 랍스레드 같은 거 좀 있는 팀에서는 이 선수 한번 딱 들어가면은 진짜 약간 구심점으로 삼아가지고 팀 네, 공격 자체가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제가 원래 이제 뱅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 부분은 정말 좋아서 높게 저는 오히려 그 볼륨을 많이 뽑는다라는 것 때문에 장점이라 생각하진 않고 뭐 그래봐야 17점밖에 못 뽑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진짜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바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을 좀 해주셨지만 조금 더 첨언을 하시자면은 네, 그쵸. 제가 벤케로 선수는 컴패리즌을 이제 땀 많이 흘리는 랜들로 잡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랜들이라는 게 이제 커리어 초창기 랜들보다는 이제 뉴올 거치면서 작년 뉴욕에서 뛰던 그 랜들로 잡아야겠죠. 그 랜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같은 이 패스나 이제 뭐 핸드오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뉴올 시절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시절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긴 했어요. 뭐 패스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하긴 했는데 물론 레이커스 시절에 비하면은 좀 나을 텐데 네, 그때도 여전히 약간 뭐랄까 조금 돌진형 그런 형태로 많이 썼었죠. 그래서 야투율 막 60% 이런 식으로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원래 그때 젠트리 감독이 빅맨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걸 잘하는 감독이라서 그때 쇼케이스 제대로 했었죠. 공격 능력을 좀 많이 보여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패스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뉴욕 가서는 완전히 거기에 슛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올 NBA급 선수가 돼버린 케이스인데 사실 약간 뽀록 같아서 지금 이미 약간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 시즌 랜들이냐 이제 저번 시즌 랜들이냐 작년, 저번 시즌 랜들이면 땀 좀 흘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올 시즌 랜들이면은 좀 아쉽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 네, 랜들도 아, 랜들인데 가끔씩 보면 약간 좀 운동력 떨어진 블레이크 그리핀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핀 네, 느낌 좀 나요. 그리핀이 3점 많이 비슷하죠. 맞아, 그리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런 느낌도 좀 나서 정말 잘 풀리면 좋겠어요. 전 이런 선수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벤케로를 오픽에 놨어요. 아, 오픽에 디트로이트잖아요. 디트로이트 레전드 아, 그리핀의 뒤를 이어서 네, 디트로이트의 프랜차이즈 종신 스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핀 대신에 거기 꼭 백넘버가 달리길 바라면서 오픽으로 네. 봤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네.
사실 포스티브님이 빅보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뭘 올해는 그렇게 막 뭐 밀도 있게 안 봐서 조금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는 1픽으로 그러니까 최고 뛰어난 선수로 벤키를 뽑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아 역시 내 눈은 약간 아 거의 단추구멍이다. 이렇게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막 물론 이제 1픽 같은 경우로 그렇다고 진짜 목드랩 1픽으로 이제 벤키를 하신 건 아니었고 홈그랜 팀을 생각해서 홈그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벤키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죠. 아 벤키로 그렇게 잘한다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좀 다 여러 가지 의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란 듯이 잘할 것 같기도 해요. 벤케로가 어쨌든 강점이란다면 이제 준비성이죠. 랜드를 비교로 삼았는데 사실 레이커스 시절의 랜드는 이런 수준의 볼키핑이나 이런 수준의 미들슛이나 이런 수준의 그런 패스 능력이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나이 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인정할 만하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온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다. 조금 공격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벤크루가 제일 낫다. 아무래도 약점이라 한다면 운동 능력이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발 속도가 그렇게까지 느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키가 작은 편인 선수다라는 거 고려하면 이제 스피드 같은 부분이나 이제 순수 점프 높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 조금의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모터죠. 공수 어쩌면 대학 당시 고등학생 당시에도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대학까지 와서 이제 보면 수비에서까지 집중력을 다 유지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 선수가. 그래서 과연 모터 문제, 이 탈수증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겹쳐져서 모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가 그 부분이 아마 약점일 텐데 근데 또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하이 포스트에서 공 좀 만질 수 있는 장년으로 따지면 이제 듀크 갔다가 바로 런친 제일런 존슨 같은 선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들보다 순수 운동량은 딸리지만 오히려 이제 공수 인지력 같은 거 있잖아요. 수비를 이제 열심히 안 할 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간 제기나 오프볼 이제 헬프 타이밍이나 뭐 위치 잡는 거 자체는 굉장히 잘 그런 비슷한 류의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다만 역시 3점이 스윙 팩터가 되지 않을까. 3점이 안 들어가 버리면 활용도가 확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선수가. 그래서 3점이 어느 정도인지가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벤케로를 3픽으로 뽑아주셨고, 그죠? 네. 휴스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벤케로를 5픽으로 뽑았으니까 3픽이 다른 사람이란 거잖아요. 네, 저는 3픽으로 키건 머레이를 뽑겠습니다. 키건 머레이. 오. 네, 키건 이거 머레이. 스탯 안 들어 스탯 말고 평가하신 거 맞나요? 스탯 이외적으로? 스탯으로는 스탯으로 고트죠. 평가를 한 거죠. 제가 이 스탯 나름 여기저기 많이 보고 말하고 다닌 사람으로서 이 선수를 탑3에 뽑지 않는다? 예,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 정도 하는데 안 통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이 정도 해도 이 정도로 뽑아도 안 나올까? 안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또 뜯어보면은 사실 괜찮아요. 이게 일단 뭐 툴로만 본다고 하면은 한 경기에 3점을 한 5개 가까이 쏘잖아요. 한 4.7개 좀 쏘던가? 근데 이제 성공률이 지금 39.8%?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포스트업 위주 플레이를 하기는 하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걱정되는 부분이죠. 포스트업 플레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성공률이 유지가 될 것인가. 잘 올릴 거 생각을 하면 키건 머레이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이제 또 휴스턴이란 것도 약간 고려가 되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여전히 몰입을 하잖아요. 분명히 안에 공간이 좀 날 거고 다른 팀에 비해서 이제 오클라호마나 뭐 그 외에 많이 뭐 밑에 부분에 뭐 인디애나나 이런 팀들 디트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자기가 좀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이제 좀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휴스턴이 키건 머리를 뽑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거는 저만의 상상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렇죠. 생각하는 이거는 목드랩이라보다는 좀 더 빅보드에 가깝죠 저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스페이스만이 약간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화라뇨. 어, 그 이게 장난이야? 막 이런 거. 키건머리 아니, 뭐라는 것이 키건머리가 장난이냐고. 네네네 말씀하시죠. 아이오와 대학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오와 대학 하면 이제 4년 동안 루카 가르자가 대학 농구에서 군림하던 그 팀인데,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당시에 머레이는 좀 당연히 롤을 못 봤죠. 이제 포스트에서 가르자가 공 잡는데. 근데 그럼에도 1학년 당시에 좀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지력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컷인 같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경기를 보면. 센스가 있어요. 네, 컷인 센스 있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컨택 받고 마무리 자체도 꽤나 좋고 컷인을 잡았을 때. 그러면서 또 수비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헬프 사이드 블락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패싱 레인도 적당히 끊어주고 특히 이제 윙스팬이 길다 보니까 그 블락을 하는 그 뜨는 센스나 뭐 찍는 능력이나 다 그 부분은 확실한 강점으로 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이슈가 됐던 거는 작년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같은 성장까지는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뭐 팀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데 작년 당시로도 나이가 좀 있죠. 그리고 올해로 나이 따져도 오죠? 네. 입학 좀 몇 년 꿇었나? 그 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좀 원석 느낌이 있던 선수였는데 그런 거 치고 나이가 너무 많고 올해 정말 잘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나이 이슈는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럼 머레이 하면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과연 리그에 왔을 때 확실하게 통하는 툴이 무엇일까인 거죠. 음, 분명히 키건이 이제 3점이 괜찮아요. 근데 3점이 이제 조금 슈폼을 보면 제레미라는 생각이 좀 나거든요. 살짝의 이제 손에 얹어 가지고 밀어 쏘는 듯한? 그래서 개인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손이 좀 작은 선수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음. 그런데 주 루트가 공격에서 이제 어쨌든 스팟업 3점을 던지거나 아니면 트랜지션에서 달리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포스트에서 공 잡았을 때 이제 힘으로 밀어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점퍼나 이제 그런 성공률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고 동시에 훅샷은 거의 쏘는 걸 못 봤고요. 그래서 포스트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제 옵션 같은 거에서 있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대학 레벨의 트랜지션이 아니고 느바 레벨의 하프코트에서 왔을 때 이 선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 3점이 통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과연 역할이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우려는 좀 있고요. 드리블 자체도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보면 좀 높죠, 자세가. 그래서 하프코트에서 볼키핑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대학 레벨 생산성은 정말 대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인데 리그의 수준이 레벨이 더 올라갔을 때에 그 정도의 경쟁 수준에서는 과연 이 선수가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의 그 의문부호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선수를 정리해서 써놓은 거에 이제 좋은 핸들링과 패싱이 없이 이 선수가 원래 재현성 있게 통하던 그런 포스트 공격 트랜지션 3점이 얼마나 통하고 그거 없이 얼마나 파생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관건이에요. 통하면은 그냥 다 하던 거 잘 하면서 거의 뭐 당연히 그만큼 생산성을 못 내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5분의 1로 줄어도 BPM 3.0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올스타 보더라인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해보는 거고 망하면은 뭐 끝도 없이 망할 수도 있죠. 그래 수비랑 3점만 들어가 주면 이런 3점이야 뭐 3점을 1년 만에 지금 10%로 올려가지고 이 선수가 그래도 나이는 많지만 성장은 굉장히 크게 한 선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브라이사이드를 본 거고 이제 스페이스바님은
안 된다. 택도 없다. 그럼 몇 픽 정도가 어울린다고 보세요? 마음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건 머레이 그래도 가방이 너무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5픽에 놨습니다. 사실 그 아래에 놓은 애들 중에서 얘보다 위에 도저히 못 놓겠더라고요. 포인트. 꼭 사실 쉐이딩. 제가 네. 4픽을 아이비를 정해놓고 네. 키건 머리랑 벤키에로를 두 개로 서로 위치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작 아이비는 그대로 있고 아이비 너는 무조건 킹스 가야 돼 하는 정해놓고 이 둘을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그래 BPM 15.7 믿어보자 하고 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잘 풀리기만 하면 약간 예전에 클리퍼스 시절 토비아스 해리스 그런 느낌으로 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통해야 말이죠. 그건. 시약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컴페리즌에. 저도 개인 네, 시약함 얘기도 나오죠. 그 스핀 무브 돕는 거. 근데 순속이나 뭐 민첩성이나 이런 부분이 딸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이제 비교 대상은 1대1 능력을 좀 빼버리고 대인 수비 기대치도 조금 낮춘 그런 토바이어스 해리스. 그 해리스도 사실 트랜지션에서 마무리 효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면서 스팟업 역할로 썼을 때 슛을 잘 꽂아 넣어줄 수 있고 키건이 슛이 계속 통하고 헬프 블락 자체는 뭐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랜지션에서 효율이 계속 나와준다고 하면 그 해리스 비스무리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치는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성장하면 이제 올스타 좀 아래급 정도까지는 가는 거니까. 맥스급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죠. 좀 많이 터지는 경우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못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로 터지면 조금 가능성은 낮아도 최대로 터지면 해리스 다운그레이드.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무슨 그 쿠즈마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쿠즈마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쿠즈마가 그렇게 잘했나? 이게 해리스가 대학 시절에 BPM이 7.3이에요. 7.3. 토비아스가 7.3이었구나. 사실 근데 7을 개나 소나 다 찍긴 해요. 네. 그리고 누구였지? 아까 누구의 쿠즈마 말이요? 쿠즈마 수준 궁금하네요. 이 친구도 좀 대학 오래 다녔는데 3년. 마지막 해에 6.3. 6.3. 그렇군요. 머레이가 훨씬 잘할 겁니다. 저도 머레이가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쿠즈마는 씹어먹고 해리스 업그레이드. 5년 차엔 해리스 업그레이드. 5년 차 해리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3픽까지 해봤고 4픽은 저는 이제 제이든 아이비 아마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이든 아이비 맞으신가요? 네, 여긴 아이비죠? 네, 저는 확실히 4픽은 아이비 말고 뽑을 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끔씩 그 빅보드들의 쉐이든 샤프가 올라오긴 했는데 뭘 믿고 올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래도 아이비가 홍대병? 제일 가깝지 않나. 스페이스 보여준 게 쉐이든 샤프는 그래서 그쵸. 아이비를 뽑고 싶어요. 페이스바님은 4픽으로 누구 뽑으실 건가요? 킹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인디애나 팬분이 인디애나가 픽업을 해서 4픽으로 아이비를 뽑아오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스피 킹스에 있어도 저는 아이비를 좀 고려할 것 같아요. 키건 머레이도 고려해볼 만한데 왜냐면 어쨌든 잘 풀린다 치면 도만타스 사보니스 하고는 이제 헬프 사이드 블락을 잘 찍고 또 3점도 잘 쏴주는 그런 매투 같은 선수가 파트너로 잘 맞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아이비와 사보니스의 그 조합도 은근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이든 아이비가 어쨌든 가드고 또 하이라이트를 보면 덩크를 굉장히 찍잖아요. 굉장한 운동 능력으로. 그래서 굉장한 슬래셔 플레이메이커를 네네 말씀하시죠. 네, 굉장히 슬래셔 플레이메이커를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비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손이 작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래서 볼킵 할 때 보면 공이 손에서 흘러가지고 하프코트에서 볼킵이 안정적이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특히 왼손으로 갈 때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온볼로 이제 이게 꼬이면 바로 빅맨한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퍼듀가 오펜스를 짰거든요. 키가 엄청나게 큰 잭 이디가 있고 또 패스가 굉장히 좋은 트레비온 윌리엄스가 있고 그래서 그 빅맨들에게 패스를 주고 아이비가 다시 핸드오프로 받아서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식으로 오펜스가 짜여져 있었는데 아이비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투빅이 골밑에 박혀있는 이게 아이비의 골밑 돌파를 조금 레인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아이비가 그 핸들링 약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식의 세팅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는 편이라 그렇다면 세크라멘토에 왔을 때 팍스하고의 합은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과연 둘 다 온볼 디시전 메이킹이 좋은 가드가 아닌데 또 슛에도 좀 의문 부호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 전권을 이 가드들이 아니고 사보니스한테 줘버리면 그래서 사보니스가 차례대로 롤을 배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오펜스를 짜면 그래서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비가 핸드오프를 받는 그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점이 또 잘 들어가주고 오프 스크린 상황에서는 아이비가 PPP가 1.18이더라고요. 그 원래 사실 그 3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선수인데 스크린을 타고 핸드오프 상황에서는 되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보니스랑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기에 이제 컴패리즌으로 이제 모란트 사실 하프코트에서 모란트급의 플레이메이커는 절대 아니지만 이제 그렇죠. 에서는 달리는 박력이라든지 막 덩크 찍는 모션, 뭐 머리 찰랑찰랑 하는 거 약간 모란트 느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패리즌으로 올라디포 생각도 좀 나고 그런 말도 좀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맥시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뭐 맥시 지금 기대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맥시만큼만 해도 괜찮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맥시만큼 슛 좀 넣고 좀 달리기 좀 하고 이제 3점 슈팅이 올해 맥시만큼만 들어가면 진짜 대단하죠. 아이비 정도면. 네, 아이비가 사실 그 NCAA 시즌 초반에 좀 잘 넣다가 이제 후반기에 네. 막 꼬라박으면서 결과적으로 한 35% 부근에서 이제 39.8%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슛이 보면은 약간 나름 이제 스크린 타고 쏘는 슛이라든지 이런 거 은근히 슛 뭐 딥스리라든지 좀 레인지가 생각보다 좀 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 조금 더 잘 들어가면 뭐 슛 재능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고 나름 슛 쪽으로 장점을 좀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좋은 이프가 이제 확립이 됐을 때 얘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란트가 또 원래 이제 대학 시절에 플로터가 없다가 이제 NBA 오면서 장착을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아이비도 그래요. 뭐 플로터가 거의 뭐 잘 못 쏘는 편인데 쓰긴 하지만 잘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나 이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사실 보는 중.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플로터 게임이 요즘 피켓롤 볼핸들러로 활용하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그 이 선수가 지금 탑3를 절대 못 들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뭐 미드레인지 샷이 39개 사서 8개를 넣었더라고요. 시즌 중에. 그럼 20.5%인데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오프트리블 점퍼도 30%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플로터는 확실히 장착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로터 장착 못하면 뭐 공격 하프코트에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3점 쓰고 뭐 한번 뭐 기브앤고에서 림으로 달리고 이런 거밖에 할 수 네. 없을 거라 반드시 장착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수비도 조금 저는 뭐 가끔 이제 예쁜 블락 뭐 운동 능력 보여주는 그런 블락들 나오긴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필름은 만들긴 하는데 수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비 잘 못해서 도박성 있는 수비를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계속 영상들을 보는데 그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진짜 정말 꾸준히 열심히 수비하는 건 맞는데 도박을 너무 자주 거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격보다 수비가 더 모란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스크린에도 좀 너무 쉽게 없어지고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점프 패스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 그런데 본인이 사실, 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아니 사실 단신 가드들이 뭐 점프력 좋으면은 그렇게 각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아, 엄청 잘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점프 패스 저 정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점프 패스는 돈치치 같은 선수 아니면 어지간하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모란트는 점프 패스 잘하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모란트는 잘하죠. 모란트는 잘하죠. 투구 점프가 워낙 좋고 이제 네. 점프력도 워낙 좋고 기본적으로 더 좋은 패서라 잘하는데 여러모로 약간 좀 열악한 느낌이 좀 네. 많이 들어요. 약간 좀 많이 모자란, 진짜 정말 모자란트 그런 느낌으로 아이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준비하신 거죠, 이거? 아, 아, 야겠죠 이런 거는. 그러면 혹시 스페이스마님 아이비 관련해서 좀 더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 수비가 어쨌든 리드가드로 보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그 포인트 오브 어택 수비로 쓰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보, 안 돼요. 딱 보면 알겠지만 스크린 한 번에 헐떡대면서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얘가. 그래서 팀에서도 이제 상대 가드 쫓아다니는 게 안 쓰고 그 위크 사이드에 두고 거기서 이제 손질하게 뒀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손질 자체는 하고 헬프 사이드 블락도 가드 치고는 좀 잘 찍어가지고 그냥 윙 쪽에 적당히 코너 수비수 정도로 박아놓는 프로에서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자리 박살인데 박스가 해야 되는 코너 두 개니까 그렇죠. 양쪽에 가드 둘이 코너 양쪽 다 잘하면 앞에 밑으로 혼자서 다 막을 하고. 지역 방어해야겠네. 또 쓰리가드 쓰는 건가요? 킹스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여기 빅맨 수비 좋은 윙이나 좀 약간 6, 7, 6, 8 수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반즈? 네, 그래도 반즈도 솔직히 예전만큼의 수비수는 아니어서. 좀 반지 업그레이드된 느낌의 선수를 뽑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피까지. 저희 4피까지 얘기했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요.